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끝장 토론 부정선거 음모로 아닌가가 어제 6시 10분부터 오늘 28일 새벽 1시 반에 무려 7시간 20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자 지금 영상 조회가요 5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는 아마 550만이 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간 2시 30분인데요. 제가 이 끝장 토론에 대한 기사를 조사해 보니까 무려 수십 군데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좀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KBS, 대구 MBC, SBS, 인사이트, TV조선, 조선일보, 뉴시스, 이데일리, 강원 도민일보, 중앙일보, MBN, 주간조선, 환경비즈니스, 한국경제TV, 파이낸셜 뉴스, 매일신문, 데일리안, 디지털타임스, 파이낸스투데이, 뉴스웍스, 문화일보, 경북매일신문, 천지일보, 싱글리스트, 대전일보, YTN 등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촌평을 해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의 부정선거 주제로 한 끝장 토론이 7시간 넘게 오늘 진행하다가 28일 오전 1시 30분께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한 VON 김미영 대표는 일부만 참석했죠. 그리고 이용돈 PD, 박주연 변호사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부정선거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자, 전날 오전 6시 10분부터 온라인 매체 펜앤마이크 주관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부정선거 주장을 음모론이라고 하며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대라고 추궁을 했고, 전 씨는 부정선거 증거가 넘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입 의혹을 반복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전한길 씨는 부정선거 범죄자 집단이었다고 하면서 선관위가 아닌가 라며 그래서 선관위 서버를 까보자, 투표인 명부를 까보자는 것이고 부정선거 집어넣기가 이었다고 하면 명확히 밝히고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그 선거 개입 가능성은요, 지금 미국의 국무부의 사이버 디지털 정보국 부차관보로 간 존 밀스 대령입니다. 이 존 밀스 대령은요, 국제선거 감시단으로 지난 대선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선거를 감시했죠. 결과 부정선거였다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존 밀스는 중국의 서열 4위 왕운이기를 거론했는데요. 왕운이는 미국에서 신권위주의 학문을 연구한 사람이죠. 그래서 시진핑의 1대1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뒤에서 역할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존 밀스 대령이 이 왕운이를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과거에 말이죠, 왕운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터뷰한 경우가 있었어요. 바로 왕운이를 지금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한길 대표가 중국의 선거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국의 그 전산 조작은 화해를 통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추론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전 씨는 전투기 보내고 미사일을 쏴서 점령하는 것보다 차라리 곁으론 안 그러는데 수십조 원씩을 써서라도 친중 정치인을 당선시켜 친중적인 법률을 만들면 되지 않나, 그러면 저절로 점령할 수 있게 된다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친중 정치인 당선시키는 방법이 투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에는요, 중국 공산당원 한
5천만 명 되죠? 5천만 명이 공산당 당원 중에 아주 그 갑부들이 경제력이 대단합니다. 이들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요, 돈으로 매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제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 씨는 말이죠, 이런 얘기 했어요. 실제 중국이 캐나다 선거도 개입했습니다. 캐나다, 영국, 호주, 필리핀에도 개입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부연을 했는데, 저도 이미 방송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그건 시나리오다. 전 대표가 꿈꾸는 세상이고 검증은 안 됐다며, 거대한 조직이 하다못해 우정사업본부에만 해도 전국 투표용지를 배송하는데 다 매수하지 않으면 가능한가? 부정선거가 있다면 양심선은 한둘이라도 최소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는데, 이거는 이준석이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요, 가족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직원들을,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친인척, 가족들을 무려 수도권하고 지방에서 1200명이나 1200건인가요? 200명인가요? 이거 부정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가족회사입니다. 그러니 양심선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직원들이 말이죠, 어떤 선거소송에 걸리게 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면 선거 비용을 다 보존해 준다고 하잖아요. 개인 부담이 아닙니다. 그러니 철저한 조직으로서 가족회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또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20대 대선 및 지방선거 등에서 보수진영이 연승한 것을 거론하면서 부정선거 카르텔이 있었다면 보수진영이 어떻게 이겼느냐고 취지로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계엄에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그래서 보수진영이 괴멸에 이른 사태를 맞이했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을 통할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못하고 비상시적인 수단에 의존했다는 자체가 이것이 규명할 수 없는 음모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준석이 주장입니다. 여러분, 2022년 20대 대선에서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이하고 붙었는데 이재명이가 사전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부정선거 했죠? 그런데 당일 투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0.7% 차이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조작을 했는데 실수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수가. 더 했었으면 30만 표 집어넣었으면 당연히 한 2, 3만 표 차이로 이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는 선거소송 했나요? 안 했습니다. 제가 이거 방송해드렸습니다. 2022년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가 가공된 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올리고 선거인수도 올리고 투표자 수도 올린 가공된 숫자입니다. 숫자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깔 것도 없어요. 그 자체로 조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어떻게 전산 조작했는가, IP를 조사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에? 자, 이번 토론은 유튜브 생중계 동시 접촉자 수가 생중계 할 때입니다. 32만 명. 제가 눈으로 확인했고, 그리고 1시 22분에는 22만 명이 있어요. 1시 정도 되니까 12시에 28만에서 26만, 25만, 20, 자정시간이 넘으니까 이제 지쳐서 이제 7시간, 8시간을 어떻게 시청합니까? 그러면 저는 끝까지 시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 조회가 500만, 555만까지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존 밀스 미국 국무부 사이버 디지털 정책국 부차관보입니다. 부차관보가 커뮤니스트 프로젝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커뮤니스트 프로젝션.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공산주의자들이 말이죠,
자기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형태를 꼬집은 표현입니다. 이게 커뮤니스트 프로젝션. 커뮤니스트가 공산주의 아닙니까? 여러 가지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상이다, 전망이다, 여러 가지로 하는데 바로 공산주의의 자들의 그런 행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존 밀스는 말이죠. 미국 국무부의 사이버 디지털 부차관봅니다. 예, 미국의 사이버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대령 출신 아닙니까? 자, 그런데 JTBC 같은 경우도 방송을 했어요. 좌파 방송 아닙니까? 중국에서 뭐 1,000억을 투자했다는 회사 아닙니까? 7시간 부정선거 토론했는데 팩트 맞는 게 없어. 증거, 뭐 증거가 넘치냐? 뭐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런 얘기 했어요. JTBC는 전 씨가 지난 21대 선거 당시에 국회의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비례대표 개표와 관련해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자 수가 10장이 차이가 난다며 이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니까 이 대표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한 이야기입니다. 전라북도 한 투표소에서 10표를 바꿨다고 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투표소에만 해도 제 생각에는 20만 표 가까이 다뤘을 텐데 거기서 10장 정도가 혼입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상식이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기사만 JTBC는 실었습니다. 그리고 박주연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 증거 자료를 가져왔습니까? 자, 저는 뭐 그런 증거 자료, 원래 이제 대법원에다가 선고 소송하게 되면 모든 재판은 증거 자료이기 때문에 그 빳빳한 투표용지, 배춧잎, 뭡니까? 은행에서 신권 다발 같은 거 있잖아. 그런 투표지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접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대법관이 말이죠. 접히지 않는 걸 그 감정하는 사람한테 주면서 살짝 이렇게 접어서 준 거를 감정사가 현미경으로 보니까 접혀진 걸로 나온 거 아닙니까? 빳빳한 투표지가 접혔다는 거 아닙니까? 자, 대한민국은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부정선거가 있다고 선거소송을 하게 되면 30일에 선거소송해야 되고요. 그거를 수소법원인 대법원에서 6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되는데 6개월 이내 해야 하도록 돼 있는데 대법관들이 다 법을 어겼어요. 1년, 2년 만에 판결하는데 재검표를 하잖아요. 재검표. 거기에 빳빳한 투표용지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신권 다발이. 그거를 대법관들이 뭉갠 거 아닙니까? 한 가족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에 대법관들은 지역의 그 선거관리위원장 다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본인들도 선거관리위원장을 다 했는데 이런 선거관리 그 원고한테 손을 들어주면 선거관리위원장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덮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원래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21대 밝혀졌어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2012년 제가 이미 다 조사한 겁니다. 논문을 썼으면 몇 편을 썼을 겁니다. 공직선거법 2012년, 13년, 14년 3년 동안에 공직선거법을 야금야금 발의해서 국회를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2014년도 1월 며칠인가요? 2014년도 1월 17일 날 공직선거법 사전투표를 완성시켰죠. 그러나 사전투표할 때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시켰는데 그 2014년 1월 17일 날 공직선거관리규칙에다가 도장을 인쇄날인하여 도장을 찍어가지고 인쇄날인하는 것으로 가름한다. 이렇게 규칙을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부정선거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2014년 지방선거부터 사전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했는데
표시 안 나게 야금야금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그 뒤로 9장에 진짜표 9장에 1장. 그러니까 진짜표 9장에 1장, 그 다음에는 진짜표 7장에 1장, 5장에 1장, 4장에 1장, 3장에 1장, 2장에 1장. 그러다가 지난 6.3 대선에서는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진짜표 2장에 가짜표 하나, 관내 사전투표는 진짜표 하나에 가짜표 하나,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자료가 부정선거 자료라는 겁니다. 이준석이 부정선거 없다고 하는 당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가지고 조사를 해보라 이 말이야. 응? 제가 방송을 수십 회 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MBC에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말이죠. 방송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아닙니다. 숫자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숫자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여러분 서울에 426개 동이 있습니다. 25개 구청 25개 구에 426개 동이 있는데 사전투표에서 426대 0 더불어민주당이 426을 다 이겼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통계학적으로. 이거를 이준석이가 뭉갠다고요? 난 무식한 사람으로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저도 옛날에 이준석이 참 열심히 살았구나, 똑똑한 젊은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신뢰가 안 간다는 겁니다. 한동안 저도 저런 젊은 인재들이 나오면 대한민국이 좀 미래가 있겠구나, 훌륭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들이 지금 한 30개 넘는 언론사들이 이렇게 이번 그 부정선거에 대한 토론을 한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기사를 낸 거 보고 이거 미래가 좀 보인다. 그리고 여러분 일부에서 VON 김미영 대표가 말이죠, 이 부정선거에 대한 주역들 5명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에? 옛날에 그 선거 상임위원 했던 조혜주, 그리고 고인이 됐던 이해찬 씨, 윤호중 씨, 고한석 씨, 양정철이 민주연구원장, 21대 총선하고 양정철이 인터뷰할 때 여기 입술이 부르르 떨고 미국으로 갔죠. 그 양정철이는 베네수엘라도 가고 중국도 다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부정선거 원조는 어디냐? 베네수엘라의 스마티매틱 회사입니다. 그 스마티매틱 CEO가 부정선거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체포했는데 다 부정선거 다 밝히지 않았어요? 지금 미국에서 수사하고 있고 조사하고 있잖아요. 이제 한국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들이 잠자면 안 됩니다. 이번 진실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내가 이게 논평하면서 진실을 얘기할 겁니다. 진실은 뭐냐? 사전투표할 때 전산 조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와서 진짜 세 사람이 와서 투표하면 가짜 한 장을 집어넣습니다. 전산 조작으로. 그리고 사전투표가 끝나면 그 투표함에다가 가짜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가짜표를. 그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못 봤어요. 숫자상에 나온다는 겁니다. 숫자상에. 여러분 지난 6.3 대선에서 관내 사전에서 진짜표 하나에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었다. 숫자로 나온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숫자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세계적인 학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통계학자들, 세계 통계학자들 얘기해 보시라고.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문위원했던 그 숙명대 통계학 교수가 말이죠, 명예교수가 그런 통계학이 나오서 양심 참 한심한 학자입니다. 한심한 학자.
저런 사람이 무슨 교수입니까? 응? 자,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는 21대 선거소송하면서 재검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재검표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선거소송을 해서 재검표를 하는 건데 신권 다발이 나왔다는 거야. 신권 다발이. 이렇게 두껍게 말이죠. 묶어진 신권 다발이 나왔어. 에? 그래서 박주현 변호사가 그 당시 2021년 소송해가지고 대법원에서 대법관한테 이 얘기했던 그 법정에서 사진 촬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해. 그 내용 내가 방송해드리겠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 박주현 변호사가 말이죠. 박주현 변호사도 지금 6년째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혁과 혁신인가요? 그 전 국무총리 했던 그분도 법정에 가서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부정선거 맞구나 해서 부정선거를 외치는 겁니다. 다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은 증거가 있고 증거를 확보했고, 그러나 여러분, 저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았지만 숫자상으로 저는 100%, 1000%, 10,000% 확신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제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이는 공부 좀 해야 된다. 이준석이 공부 좀 하라고. 사전투표가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 했다면 국회의원 사직한다고 그랬지. 사직해.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을 밝힐 수 있는 길은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국회의원이 200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직선거법에는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300명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의힘 107명이 배지 띄고 사표 내면, 국회의장한테 사표 내면 모든 법은 국회 해산해야 됩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말이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을 이번에 구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이번에 끝납니다. 끝나. 입법부 장악했죠. 부정선거로 대통령 당선돼서 행정부 장악했죠. 이제 사법부, 지금 어제까지 뭐가 통과됐습니까? 재판소원법, 헌법재판소법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그제 뭐가 됐어요? 형법인 법애국제 통과됐습니다. 판사가 재판을 잘못하거나 검사가 수사를 잘못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자격정지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곧 법원 조직법인 대법관 증언법이 통과되면 사법개혁 3법 끝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절체절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나마 어제 부정선거 토론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제 사실은 총평하면 이준석이는 참패한 겁니다. 전환길이가 그러나 조금 아쉬운 게,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논리정연하게 했으면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데, 그래도 어필을 잘 했습니다. 전환길 선생이 압승했습니다. 그리고 박전 변호사의 그런 입증 자료, 부정선거 자료, 그리고 이용돈 PD 얼마나 섬세합니까? 부정선거 다 인터뷰해가지고 다 만든 영화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7시간 이상 부정선거 끝장 토론 음모론인가, 이거 국민들에게 많은 계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부정선거 시리즈로 그 SNS에 올라온 소감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부정선거를 없애는 방법은 공직선거법대로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는다. 전국에 있는 사전투표관리관들이. 근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편리성,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시간을 절약해주고 편리성을 위해서 사전투표관 도장을 안 찍고 인쇄해서 가름한다. 이건 도둑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관철시키면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자개표 하지 않고 당일날 수개표 하면 최고지요. 대만처럼 말이죠. 네. 독일처럼 말입니다. 수개표. 이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좌다 우다 보수다 진보다 떠나서 공정한 선거를 하고 투명한 선거를 하고 신뢰성을 주려면 사전투표관 관리관 도장 찍고 당일 투표에 하거나 아니면 수개표 하는 게 최고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참여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참여해야만이 이거를 많이 알려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